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이 AI를 쓰는데 어떤 유튜버는 대박나고 어떤 유튜버는 늘 제자리일까요? 챗 GPT를 씁니다. 클로드를 씁니다. 제미나이도 씁니다. 썸네일도 AI로 만들고 대본도 AI로 쓰고 쇼츠도 AI로 뽑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3개월 만에 구독자 10만을 찍습니다. 누군가는 1년째 조회수 500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도구를 쓰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같은 사람이 AI를 써도 결과가 매번 다릅니다. 어제 만든 썸네일은 괜찮았는데 오늘 만든 건 이상합니다. 지난주 대본은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 주 대본은 어색합니다. AI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I가 아닙니다. 문제는 AI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건 단 하나입니다. AI를 검색창이 아니라 파트너로 만드는 법. 그 핵심이 바로 페르소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AI 활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속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가 AI를 이렇게 씁니다. 썸네일 문구 10개 만들어줘. 조회수 잘 나오는 제목 써줘. 쇼츠 대본 작성해줘.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명령은 명확해 보입니다. 요청도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AI가 누구의 입장에서 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회수 잘 나오는 제목 써줘. 이 요청을 받은 AI는 고민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게 뭘까? 자극적인 제목? 검색 최적화 제목? 신뢰감 주는 제목? 10대 타겟? 30대 타겟? 시니어 타겟? 엔터테인먼트 채널? 교육 채널? 브이로그? AI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매번 달라집니다. 어제는 자극적인 제목을 줬고 오늘은 검색용 제목을 줍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AI가 준 답이랑 오늘 준 답이 왜 다르지? AI가 멍청해서? 아닙니다. AI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하지만 AI는 정체성이 없는 부하입니다. 매번 다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누가 오늘의 상사인지 모르니 매번 다르게 일합니다. 이게 90%의 유튜버가 AI를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프롬프트와 페르소나의 차이.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입니다. 썸네일 만들어줘. 대본 써줘. 제목 뽑아줘. 이건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페르소나는 역할입니다. 너는 20년 경력 다큐 PD야. 너는 시니어 타겟 교육 콘텐츠 전문가야. 너는 조회수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크리에이터야. 이건 누구로서 하라는 겁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질문을 던져도 누가 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질문 AI 활용법 영상 제목 만들어줘. 페르소나 없이 물었을 때 AI로 유튜브 대박 내는 법. 초보자도 쉬운 AI 활용 꿀팁. AI 쓰면 조회수 10배 증가. 다큐 전문가 페르소나를 준 후 왜 AI를 써도 채널이 안 크는가? AI 시대 살아남는 유튜버의 조건. 도구가 아니라 전략이다. AI 활용의 본질.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자극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두 번째는 깊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같은 AI, 같은 질문. 하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페르소나 법칙입니다. 정의하겠습니다. AI는 질문보다 누구로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AI 활용은 질적으로 도약합니다. 4. 페르소나가 없으면 결과가 흔들리는 이유. 왜 페르소나가 없으면 결과가 매번 다를까요? AI의 사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AI는 거대한 가능성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톤을 쓸 수 있고 모든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고 모든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AI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 매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사 없는 직원을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오늘 누구 밑에서 일할지 모릅니다. 월요일엔 팀장 밑에서 일합니다. 팀장은 빠르고 대충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화요일엔 B팀장 밑에서 일합니다. B팀장은 느려도 정확한 걸 원합니다. 수요일엔 C팀장 밑에서 일합니다. C팀장은 창의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 직원의 결과물이 일관적일까요? 아니죠. 매일 다른 기준으로 일하니 결과물도 매일 달라집니다. AI도 똑같습니다. 페르소나를 주지 않으면 AI는 매번 다른 팀장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톤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윤리선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제 AI는 조회수 최대화를 목표로 답했습니다. 오늘 AI는 신뢰 구축을 목표로 답합니다. 내일 AI는 검색 최적화를 목표로 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명시하지 않으면 AI가 매번 추측합니다. 그 추측이 매번 다르니 결과도 매번 다릅니다. 이게 페르소나 없이 AI를 쓰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채널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콘텐츠가 쌓여도 브랜드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유튜버들은 어떻게 AI를 쓸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AI를 검색창이 아니라 고정된 기획 파트너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AI에게 매번 같은 역할을 부여합니다. 너는 내 채널의 수석 PD야. 너는 우리 브랜드의 콘텐츠 디렉터야. 너는 내 채널 시청자를 가장 잘 아는 기획자야. 그리고 이 역할을 고정합니다. 매번 대화를 시작할 때 같은 페르소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AI의 답변이 일관성을 갖습니다. 톤이 같아집니다. 기준이 같아집니다. 목표가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지식 콘텐츠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AI에게 이런 페르소나를 고정해뒀습니다. 너는 30대 이상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전문가야. 조회수보다 깊이를 중시하고 자극보다 신뢰를 선택해. 절대 과장하지 않고 항상 근거를 제시해. 이 페르소나로 3개월간 작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채널 색깔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채널은 믿을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가 쌓일수록 브랜드가 강화됐습니다. 이게 페르소나 고정의 힘입니다. 결과물이 쌓일수록 정체성이 진해집니다. 반대로 페르소나 없이 AI를 쓰면 100개 영상을 만들어도 채널 색깔이 안 나옵니다.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이지? 시청자도 모르고 크리에이터 본인도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페르소나를 만들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버용 AI 페르소나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1. 역할 누구인가? 너는 야. 얘 너는 20년 경력 다큐멘터리 PD야. 얘 너는 G세대 감성을 가장 잘 아는 콘텐츠 기획자야. 이 전문 영역 무엇에 강한가? 너는 뭐뭐에 특화돼 있어. 얘 너는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데 특화돼 있어. 얘 너는 감정적 공감대를 만드는 스토리텔링에 강해. 3. 목표 무엇을 우선하는가? 너의 최우선 목표는 뭐뭐야? 얘 너의 최우선 목표는 시청자 신뢰 구축이야. 얘 너는 조회수보다 시청 지속률을 중시해. 4. 금지 원칙 절대 하지 않는 것. 너는 절대 뭐뭐 하지 않아. 얘 너는 절대 과장이나 허위 정보를 쓰지 않아. 얘 너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낚시하지 않아. 이 4가지만 명확하게 설정하면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단순한 도구에서 여러분의 채널을 이해하는 파트너로 바뀝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식 다큐 유튜버 기준 페르소나입니다. 너는 15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전문 작가야. 30대 이상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며 복잡한 사회 현상을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풀어내는데 특화돼 있어. 너의 최우선 목표는 시청자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절대 선정적 제목, 과장된 표현,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않아. 데이터는 맥락과 함께 제시하고 시청자를 존중하는 톤을 유지해. 이 페르소나를 AI에게 주면 AI는 이제 그 사람이 됩니다. 매번 같은 기준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톤으로 답합니다. 7. 바로 써먹는 페르소나 고정 템플릿.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붙해서 쓸 수 있는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구조를 여러분 채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유튜버용 AI 페르소나 템플릿. 너는 경력 전문성을 가진 직종 역할이야. 너는 타겟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핵심 강점 전문 분야에 특화돼 있어. 너의 최우선 목표는 조회수 신뢰교육 엔터 수익 중 선택이야.
너는 항상 원하는 톤 친근한 전문적 유머러스 진지함을 유지하며 채널 가치관, 정직 깊이 재미 실용성을 반영해. 너는 절대 금지사항, 과장 낚시어 위 정보물에 함하지 않아. 모든 답변은 형식 간결 상세 목록서 사하게 제공하되 특별 요청사항, 데이터 근거 사례, 중심 질문형 등을 포함해. 왜 이 문장들이 중요한지 한 줄씩 설명하겠습니다. 너는 역할이야. AI의 정체성을 고정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할지 정해줍니다. 너는 타겟을 대상으로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지 명확히 합니다. 타겟이 다르면 언어도 달라집니다. 최우선 목표는 X.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우선할지 기준을 줍니다. 항상 톤을 유지, 말투와 분위기를 고정합니다. 브랜드 일관성의 핵심입니다. 절대 X하지 않아. 윤리선을 그어줍니다. AI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합니다. 이 템플릿을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하면 앞으로 모든 작업이 달라집니다. 8. 페르소나 적용 전과 후의 차이. 실제로 페르소나를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1. 기획 단계가 빨라진다. 페르소나 없이 AI를 쓸 때 이 제목이 맞나? 아니면 저 제목? 다시 물어볼까? 계속 고민하고 다시 질문하고 헷갈립니다. 페르소나를 고정한 후 이 페르소나라면 이렇게 답할 거야. AI 답변에 일관성이 있으니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 쇼츠와 롱폼 연결이 자연스러워진다. 페르소나가 같으니 쇼츠와 롱폼의 톤이 같아집니다. 쇼츠를 본 사람이 롱폼을 봤을 때 같은 채널이구나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이게 구독 전환율을 높입니다. 3. 조회수보다 지속성이 생긴다. 조회수는 운입니다. 알고리즘 빨입니다. 하지만 지속성은 시스템입니다. 페르소나를 고정하면 채널이 시스템화됩니다. 오늘 만든 영상과 한 달 후 만든 영상이 같은 결을 갖습니다. 시청자는 이 일관성을 신뢰합니다. 이 채널은 항상 이런 느낌이야. 이 신뢰가 구독으로, 재방문으로, 충성 팬덤으로 이어집니다. 9. AI를 잘 쓰는 유튜버의 사고방식.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를 잘 쓰는 유튜버들은 AI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들은 AI에게 정답을 묻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초보자. 완벽한 썸네일 문구 만들어줘. AI가 준 답을 그대로 씁니다. 고수. 이 세 가지 방향 중 어떤 게 우리 채널 정체성에 맞을까? 각 장단점 분석해줘. AI의 분석을 듣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초보자는 AI에게 결정을 위임합니다. 고수는 AI에게 판단 재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여러분의 채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반응, 채널 역사, 앞으로의 방향성. 이 모든 맥락은 크리에이터만 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AI에 덜 의존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AI는 선택지를 줍니다. 분석을 제공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채널에 맞다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페르소나를 고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번 기준을 설명할 필요 없이 AI가 이 채널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10. 결론, AI 시대의 유튜버 생존 전략.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AI가 보급되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야. AI가 격차를 없앨 거야. 틀렸습니다. AI는 격차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차를 고정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없이 AI를 쓰는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매번 다른 결과를 받고 매번 고민하고 매번 헷갈립니다. 시간은 가는데 실력은 안 늡니다. 반대로 페르소나를 고정하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달라집니다. AI와 일하는 방식이 정교해집니다. 결과물이 쌓일수록 채널이 강해집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날수록 차이는 벌어집니다. 같은 AI를 써도 한쪽은 계속 제자리고 한쪽은 점점 멀리 갑니다. 이게 AI 시대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도구가 평등해졌다고 결과가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도구를 쓰는 시스템이 격차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AI를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AI를 같은 사람처럼 쓰세요.
매번 같은 역할, 같은 기준, 같은 목표를 주세요. AI가 여러분의 채널을 이해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AI는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엔 뭘 만들지? 고민할 때 AI는 우리 채널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 괜찮을까? 망설일 때 AI는 우리 시청자는 이런 톤을 선호해라고 기준을 줍니다. 이게 페르소나 법칙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질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페르소나 없이 AI를 쓰는 사람은 계속 표류합니다. 페르소나를 고정하고 AI와 일하는 사람은 점점 멀리 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AI를 검색창처럼 쓸 건가요? 아니면 파트너로 만들 건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채널에 맞는 페르소나를 설계하세요. AI에게 역할을 주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고정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채널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AI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유튜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같은 사람처럼 쓰는 사람이 결국 대박 납니다. 기억하세요. 도구는 같아도 시스템이 격차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AI 페르소나를 만드세요.